그리고 저는 막 엄청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더 잘 되고 싶어졌어요. 밴드를 호구 취급하는 사람들 아무 소리 못하게 더 자랑스러운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이번 달 그린이지 북클럽 책은 꿈과 돈, 제목만 봐도 너무 설레는 이름 아닙니까? 모든 꿈이 비즈니스가 되는 미래, 이게 부제목인데, 이 저자가 니시노 아키히로라는 일본의 그 코미디언 출신의 이제 사업가이신데 혁명의 방파를 하고, 그 책의 이제 또 저자분이시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책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제 꿈을 이제 돈으로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그 과정을 나누면서 이제 콘텐츠를 만들었던 사람이잖아요. 저는 사실 이 책을 그린이 분들도 읽어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은 솔직한 마음으로는 저를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진심으로 선물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더 큰 결과를 낸 분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제 제가 작년에 또 구설수가 있었잖아요. 플래너랑 다이어리를 이제 포함해가지고 상품이 6가지가 들어있는 또 그 자기개발 키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시장가가 그 당시에 12만 9천 원이었어요, 정확히. 그리고 펀딩가가 7만 9천 원에서 8만 초중반대로 이제 제가 설정을 해서 그때 판매를 했었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커뮤니티 같은 곳에 이제 다이어리를 13만 원에 판다는 식으로 이제 퍼지면서, 마치 제가 정말 싸구려 다이어리를 그냥 이름만 붙여가지고 비싸게 파는 것처럼 가격 논란이 생긴 거예요. 좀 여기저기 이제 퍼지면서 제가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해명 영상을 올리게 됐고, 이제 논란은 거의 잠잠해졌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때 펀딩 매출이 2억 5천만 원 정도 나왔고, 스토어는 5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총 매출이 한 3억 정도 달성을 했어요. 사실 겉보기에는 굉장히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잘 만들고 싶은 욕심이 커서 제작 비용이 2억 5천에서 7천 정도 들었어요. 사실 플랫폼 수수료도 빼야 되죠. 그리고 대송 대행비. 그럼 사실 저는 적자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는 내내 사실 그 생각이 안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잘못한 건 뭐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기능에 집중한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던 게 좀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능에서 사람으로 라는 소제목이 있어요. 기능으로 차별화를 꾀할 수 없게 된 시대. 고객은 무엇을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할까? 한 가지 답은 사람이야. 어떤 상품을 사도 기능이 대체로 비슷한 세계에서는 누구에게 살까라는 기준이 힘을 갖게 돼. 즉, 지금까지는 무엇을 살까가 중심이 되는 기능 검색의 시대였다면, 또 누구에게 살까가 중심이 되는 이른바 사람 검색의 시대가 열린 거야. 즉, 상품을 사는 이유에 응원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당시에 커뮤니티에 있는 그 욕 댓글을 다 읽었거든요, 정말. 거기서 가장 자주 언급됐던 게 이제 다이소 플래너는 몇천 원이면 사는데 니 거를 왜 그 돈 주고 사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주는 댓글이 제 해명 영상에 달려가지고 그거를 좀 읽어보고 싶은데, 도대체 사람들이 디자인과 기획에 대한 가치를 왜 이렇게 후려치는지 모르겠다. 이 유튜버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생각, 신념이 반영되어 기획된 세트 구성을 만드는 게 어디서 뚝딱 떼다가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어쨌든 제가 자체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중국이나 이런 데 떼어다가지고 로고만 박아서 팔렸으면 당연히 그건 싸게 팔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소량 생산으로 자체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던 이런 것들도 다 몰랐을 거고, 당연히 드로앤드류가 그동안 해왔던 이 연대기를 다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상하게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저의 상세 페이지도 보면은 그 기능적인 면에 많이 집중돼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종이가 얼마나 좋은지, 이 커버가 어떤지, 이거를 어디서 제작을 했는지, 뭔가 그 서사에 대한 내용이 너무 짧지 않았나? 대중들이 봤을 때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신다면 사람에 집중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당연히 이제 그동안 제가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해해 주겠지 했는데, 이게 이제 드로앤드류 세계가 밖에 퍼져나가다 보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돌아온 것 같아요, 저한테. 여기서 두 번째는요, 오버스펙의 상품을 만들었다. 중요한 것은 보상이 있는 곳에 너의 자원을 바르게 투자하는 거야. 60점의 라멘을 80점으로 만드는 작업에는 자원을 투자하는 편이 좋아. 라멘 가격이 200엔이나 오르니까. 이게 바로 결실이 있는 노력이야. 하지만 97점의 라면을 98점으로 만드는 작업에 네 한정된 자원을 투자해선 안 돼. 네 상품을 평가하는 것은 수준 높은 대결의 사소한 차이를 모르는 고객이야. 오버스펙은 자기 만족이지 고객의 만족도로 쳐주지 않아. 이미 고객의 만족 라인을 한참 넘었는데도 이른바 장인은 자신의 한정된 자원을 고객이 판단할 수 없는 기술 향상에 투자해버려. 제가 이 책을 읽는데 너무 뼈를 맞아가지고, 고객들의 이제 만족 라인을 잘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잘 못한 거죠. 이건 진짜 저의 욕심이 많습니다. 키트라는 것도 제가 이제 만들 때 브랜드 있는 곳과 같이 하고 싶다 보니까 이제 단가가 너무 높아져 버렸던 거, 사실 오버스펙이었죠.
인정합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또 만들고 있거든요. 플래너랑 다이어리랑 그 전에 이제 부족했던 부분들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볼륨을 키워가지고 어쩌면은 나중에 이제 대중을 상대로 판매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퀄리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잘 되면은 이 과정들이 그저 서사가 되겠죠. 여러분들도 상품을 이제 혹시 만들고 싶다면 미래에 이 점을 꼭 고려하세요. 저처럼 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유튜브 조회수와 구매 전환율은 다르다 이거인데요. 이 책에서 일본 그 개그맨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개그맨들의 보통의 꿈은 TV에 나와서 유명해지고 방송에 이제 고정 패널로 이제 자리 잡는 거가 아마 개그맨들의 꿈인데, 이 저자도 킹콩이라는 그 개그맨 팀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팀이 황금 시간대에 TV에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시청률도 굉장히 잘 나왔고 인지도도 엄청 높아졌대요. 그런데 오프라인 공연을 했는데 300석 극장도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지도가 엄청 많은 사람들이. 153페이지에 보시면요, 팬이 없다는 상태가 되어버린 원인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극히 간단해. 너를 응원할 명분이 없어서야. 응원할 명분을 만들지 않으면 팬은 생기지 않아. 극장에서 땀 흘리며 공연하는 개그맨은 TV에 나오는 게 목표야. 그리고 팬은 그 과정을 응원해. 극장에서 TV까지 이르는 거리가 사람들이 너를 응원할 명분, 즉 꿈의 대금이야. TV에 나오는 것이 당연해지면 개그맨의 목표는 고정 출연하는 프로그램 수를 유지하는 걸로 바뀌게 돼. 그건 현상 유지라서 팬 입장에서 너를 응원할 명분 자체가 없어져 버리지. 인지도를 올려도 팬이 줄어드는 이유가 이거야. 여러분, 제가 그 진짜 큰 힘을 얻는 게 뭐냐면요, 그 논란이 있고 나서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도 저의 진짜 진심을 알고 응원해주는 분들은 이제 남아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신간 프리웨이가 나오고 서울, 대구, 부산 이렇게 북토크를 다녀왔잖아요. 이게 제가 그때 받은 편지거든요. 진짜 많죠. 이거를 주말 동안 다 읽었거든요. 그걸 읽으면서 제가 약간 저를 응원해 주시는 이유를 많이 잊고 살았었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좀 그 한편으로 좀 죄송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좋아하는 일을 쫓아서 그거를 이제 업으로 만들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주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되게 힘을 얻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편지 내용들도 자기가 너무 힘들고 무기력하고 이럴 때 제 영상을 보고 새로운 거를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자기 요즘 이런 거 시작했어요,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편지 내용에. 근데 그게 또 되게 저한테는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게 된 거가 이제 내 모습을 보면서 응원하면서 했던 건데 나도 이걸 보면서 진짜 좀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여러분, 진짜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2년 전에 이제 첫 책 럭키드로우가 나왔을 때, 그리고 지금 신간 프리웨이가 나왔을 때, 럭키드로우에는 자기개발서 1위를 찍었거든요. 3사다? 근데 이번에는 못 찍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때는 북토크를 7번인가 8번인가 했던 것 같아요. 전성 매진이었거든요, 할 때마다. 근데 이번에는 3개 다 매진이 안 됐어요. 조금씩이라도 남았어요, 자리가. 근데 비교해보면은 럭키드로우 때보다 지금 구독자가 2배가 더 많거든요. 이 책이 말한 게 딱 맞는 거예요. 유튜브 조회수와 구매 전환율은 달라. 제가 너무 그동안 너무 커버린 거예요. 너무 커버리니까, 그리고 일도 좀 익숙해지고 쉬워지니까 약간 저도 뭔가 현상 유지만 해온 것 같다. 이제는 약간 엠드르는 나 말고도 응원해준 사람이 많은데 뭐 이런 식으로 안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출석률 이렇게 저조하고, 나 안 들어가도 다른 사람이 많이 들어가 주겠지, 앤드류인데 이런 거가 아닐까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꿈을 찾으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한테 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감사한 게, 제가 북토크 후기들 블로그 써주신 것들 저 다 찾아봤거든요. 기억에 남았던 게 사인회 이야기가 있거든요. 사인회를 하면 교보문고에 우리 그린이들이 150명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 교보문고를 거의 점령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저 뭔가. 그래서 북토크 후기 중에 하나가, 자기가 거기 서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쳐다봤는데 자기가 거기 서 있는 게 되게 자랑스럽다고 써주시는 거예요. 내가 드로엔드를 좋아하는 게 자랑스러웠다고. 그래도 너무 감사해서, 제가 네 번째로는, 제가 사실은 팬이라는 말을 진짜 안 쓰거든요. 그냥 구독자분들이나 이렇게 둥그려서 그린이 뭐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뭐라고 무슨 팬이야 이렇게 했는데 인정하려고요, 여러분. 저도 팬이 있더라고요. 뭔가 팬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230페이지를 같이 보시면요, 너의 상품을 사준 팬을 피해자로 만들지 마.
가치가 변하기 쉬운 상품은 팔고 나면 끝이 아니야. 판매한 상품의 가치가 폭락하면 네 상품을 사준 네 팬은 그저 바가지를 쓴 피해자가 되는 거야. 너는 너를 응원해준 팬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 아니잖아. 따라서 우리는 판매한 상품의 가치를 꾸준히 지켜나가는 활동이 필요해. 이것이 운용이라 불리는 부분이야. 운용을 포기한 NFT는 사기와 다를 게 없어. 실체가 없는 것을 사라고 해놓고 환불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나는 이런 사기꾼을 경멸해. 이게 NFT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내가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다 적용되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 그 자기개발 키트를 구매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그 비공개 콘텐츠도 만들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키트를 사용할 때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계속 배울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달 먼슬리 뷰라는 콘텐츠를 제가 하잖아요. 한 달을 어떻게 리뷰하고 어떻게 썼는지를 이제 공유하고, 저는 이거는 되게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뼈를 맞은 이야기가 있어서 들려주고 싶은데, 가난해지지 않는 법 이라는 이제 소제목이에요. 엄마가 무지하면 병에 걸리고 아빠가 무지하면 가난해진다는 말이 있어. 이 말을 듣고 어딘가 찔린다면 이게 진리라서 그래. 가난이 뭘까? 가난이란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려나? 가난해지면 의식주의 선택지가 줄고 투자의 선택지가 줄고 결국 미래의 선택지가 줄어. 미래의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것은 내 삶이 꿈과 점점 멀어진다는 뜻이야. 그러면 왜 가난해질까? 이것도 사실 선택의 문제인데 엄밀히 말하면 돈을 만드는 선택지가 적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야. 돈을 만드는 선택지가 적은 사람은 돈을 만드는 선택지가 적다는 것 자체를 깨닫지 못해. 그래서 얼마 없는 패를 쥐고 있다가 결국 가난해지게 돼. 무지해지라는 말이 딱 맞아. 일단은 자기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해. 근데 제가 볼 때 이 저자가 말하는 그 무지하다는 게 나한테 관심 분야가 아니야. 이 돈 버는 이 선택지에서 무지한 거죠. 만약에 내가 돈에 결핍이 있고 내가 돈을 더 벌고 싶다면 무지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그 다른 돈 버는 그 선택지를 부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원래는 너무 돈 쫓아가지 마세요. 그리고 어릴수록 키우기 자본은 경제적 자본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자본입니다 라고 제가 늘 책에서 얘기해서 막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막 강조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돈 버는 방법들이 나왔을 때 그거를 부정해버리면요, 그러니까 그거에 모를 수는 있어요.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부정하고 이게 사기라고 말하는 거, 그만큼 무지한 짓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어요. 가난해지지 않는 방법은 결국 공부하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꿈과 돈 이야기잖아요. 꿈이 없었는데, 그리고 저는 막 엄청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더 잘 되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제 플래너 사신 분들, 제 책 읽어주신 분들, 제 북토크 와주신 분들, 호구 취급하는 사람들 그 욕들에 그거 되게 많았거든요. 저걸 사는 사람들 뭐 호구다, 뭐 저런 데를 도대체 왜 가는 거야,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 내가 이런 소리 안 듣게 하려면 내가 진짜 더 잘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부쩍 들어가지고 밴드를 호구 취급하는 사람들 아무 소리 못하게 더 자랑스러운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번에 프리웨이라는 책에 남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요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어떤 걸 느꼈고 어떤 걸 배웠고 어떤 걸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공감이 됐던 건 사람 검색의 시대라고 하는데, 저는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외주 사업을 보통 하다 보면 컨택을 하는데 이제 결국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외주 프리랜서나 외주 업체가 있는데, 세상에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정말 많지만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극히 드물다. 내가 진짜 이 일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좀 보여주고 스토리가 있다면 조금은 이슈사항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업체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좀 느꼈고. 진짜 프리랜서들 특히 퍼스널 브랜딩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도 그렇지만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게 유명해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나의 가치를 알리는 일인 거고, 전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2018년도에 비엔스라는 디자이너들이 쓰는 포트폴리오 그 플랫폼이 있어요. 근데 거기 막 올려놨는데 호주에 있는 어떤 개인 사업자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자기가 이런 가발 브랜드를 하는데 거기에 로고를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제가 뭐 로고를 한번 만들어준 적이 있어요. 근데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거기로부터 이메일이 온 거예요. 오랜만에 자기네가 이제 또 디자인이 새로 필요해가지고 하는데 너가 몇 년 전에 우리 로고를 해줬더라. 그래서 저보고 이제 디자인을 해줄 수 있냐고, 그때 너무 좋았어가지고 하면서 저한테 디자인 의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단가로는 절대 못하죠. 내가 지금 디자인을 안 한 지도 꽤 됐고,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다, 그 나를 몇 년 뒤에도 잊지 않고 찾아주네, 이런 걸 보면서 디자이너 했어도 잘 먹고 잘 살았겠다 싶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온라인 이력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서 이제 계속 나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내 몸값을 올리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프로젝트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감사합니다. 또 제가 최근에 앤드류님을 뵐 일이 많았잖아요. 네, 저희 2번이나 봤죠? 더 보고 싶었지만 너무 아쉬웠어. 부산 푸토크도 가려고 했다가 너무 멀어서 못 갔어요. 그죠, 그 정도의 네. 사랑, 그 정도의 애정은 아닌 거죠.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아니, 마산까지 내려갔는데 부산 푸토크를 갈까 말까 너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 또 보러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엄마가 이 사람한테 질척거리지 말라고 그럼 좀 떨어진다고 그러면서도 계속 가고 싶은 거래. 그래서 난 왜 앤드류님 이렇게 좋아하지? 왜 앤드류님 어떻게든 더 보려고 하고 더 도와드리려고 하지? 라는 게 그냥 의문으로 남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책이 와서 읽어보니까 아 내가 고객이 아니라 팬이어서 그랬구나. 나는 그 자기개발 키트를 저는 진짜 뜨자마자 바로 구매했거든요. 네. 앤드류님이 하는 거에 좀 참가하고 싶다라는 게 있었지만 이유는 몰랐어요. 근데 이 책을 읽음으로써 단순 고객이 아니라 앤드류님 영상도 많이 보고 영감도 많이 얻고 앤드류님이 가는 길을 되게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한 팬으로서 내가 그랬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돼서 좋았음.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플래너랑 다이어리 써본 후기는 어떤가요? 저 너무 좋아요. 저 인생이 느꼈어요.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원쓰리 리뷰를 쓰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내가 인풋은 좀 바닥에 많았는데 아웃풋이 없었구나라는 걸 원쓰리 리뷰 쓰면서 알게 됐고 그러면서 4월 달에는 훨씬 더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래서 쓰는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꼈고 제가 사실 이번 주가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아침에도 시험 보고 내일도 시험 보고 아이고. 그런데 시험 기간인데 여기 들어온 거예요? 네. 아, 빨리 나가요, 이제. 아니 괜찮아요. 제 생각하면 되죠. 저 욕먹어요. 괜찮습니다. 시험 화이팅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늦게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열심히 또 자기개발하다가 즐거운 자기개발하다가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녕.